어머니, 이제 제사상은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며느리한테 받으세요. 제사상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깨진 국그릇 사이로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적시고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정성껏 깎은 과일들이 거실 사방으로 볼품없이 굴러갔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갈라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20년 동안 오늘만 참자며 고개를 숙였던 남편 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영자의 기름때 절은 낡은 앞치마를 직접 풀어 제사상 잔에 위로 던져버렸죠. 어머니, 내 아내 목숨 갉아먹으면서 지내는 제사라면 전 더 이상 안 합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전부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영자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생전 처음 보는 맹수처럼 형형했죠. 그날 뒤집힌 건 나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20년 동안 영자가 숨죽이며 참아온 지옥 같은 세월이었죠. 대체 평생을 착한 아들로 살던 상우는 왜 갑자기 제사상을 엎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던져진 의문의 서류, 봉투와 막내 동서의 하얗게 질린 얼굴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분노가 아닙니다. 너무 늦게라도 아내의 손을 붙잡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독박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은 시댁의 민낯, 그리고 제사상 위에 던져진 그 서류에 소름 돋는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은 이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53세 영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다란 가마솥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뽀얀 김이 영자의 깊게 팬 미간을 덮었지만 그녀는 그저 무거운 어깨를 한번 추스를 뿐이었어요. 벌써 20년째였답니다. 남편 상훈을 만나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된 그날부터 영자의 인생은 이 뜨거운 국밥,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책임감뿐이었죠. 손목에는 너덜너덜해진 파스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허리를 펴려고 할 때마다 드드득하고 뼈마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지만 영자는 쉴 수 없었어요. 식당 수익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넉넉한 용돈과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는 시동생 네의 화려한 생활비로 흘러들어갔으니까요. 이날 아침만 해도 영자는 자신이 일주일 뒤 그 신성하다는 제사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던지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종갓집 당숙모님이었답니다. 이 집안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죠. 당숙모님은 영자의 퉁퉁 부은 손을 가만히 잡으며 혀를 찼답니다. 영자야, 네 손이 이게 뭐냐? 20년을 소처럼 일만 하고 이 집구석은 네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참으로 무심도 하지. 당숙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영자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때 퇴근한 남편 상훈이 식당으로 들어왔답니다. 영자가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이상해.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상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답니다. 당신은 명절만 다가오면 여기저기 아프다더라. 원래 맏며느리들 다 그러고 살아. 당신만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좀 참아. 자기가 조금 고생하면 온 집안이 조용하고 편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20년 동안 들어온 영자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 우유부단한 방관이었죠.
상훈에게 영자의 아픔은 집안의 평화를 깨는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상훈은 아직 몰랐죠. 본인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영자가 평생 지켜온 인내의 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막내 동서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과장으로 잘 나간다는 그녀는 늘 영자를 은근히 깎아내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죠. 형님, 이번 제사 때 제가 어머님 영양제 비싼 거 하나 해드리려고요. 근데 이번 달에 저희 애가 영어 캠프를 가느라 현금이 좀 부족해서 한 500만 원만 먼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은 식당 하니까 목돈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처럼 품위 있게 살려면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빌려달라는 말은 그저 형식이었고 사실상 영자의 피땀 어린 돈을 뺏어가는 통보였죠. 지연은 영자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께 생색을 내고 영자 앞에서는 형님은 고생만 하셔서 안색이 참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라며 비웃는 여우였답니다. 영자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답니다. 사건은 다음 날 터졌죠. 평소보다 더한 복통에 시장 바닥에서 쓰러진 영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답니다. 검사 결과는 암 초기. 의사는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엄중하게 말했죠. 겁에 질린 영자가 시어머니께 겨우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만 돌아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답니다. 야, 암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수술은 명절 지나고 해라. 이번 제사는 막내네가 비싼 고기 사온다는데 맏며느리가 자리 비우면 조상님이 노하신다. 수술 예약 당장 미뤄. 영자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20년을 제 몸 갈아 대접했건만 시어머니에게 영자는 그저 제사상을 차리는 기계에 불과했던 거죠. 밤이 깊어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온 거실 영자는 남편을 식탁 앞에 앉혔답니다. 평소라면 피곤한데 내일 얘기해라며 방으로 들어갔을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영자의 눈빛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차마 일어서지 못했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답니다. 제일 위에 놓인 건 다름 아닌 암 진단서와 수술 예약증이었죠. 여보, 나 암이래. 죽을지도 모른대요.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엄마 없이 어떡하냐고 나만 보면 우는데 나 무서워서 잠도 안 와.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나한테 제사 타령만 하시더라.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20년을 이 집구석 귀신들 위해서 내 몸 갈아 넣었는데 돌아온 게 이거야? 나 이제 며느리 안 할래. 아니, 못해. 영자는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둔 송금 내역서까지 펼쳐 보였답니다. 이거 봐요. 당신 동선의 애들 학원비 우리 식당 수익에서 나간 거야. 동선은 그 돈으로 어머니 명품 사드리고 효부 노릇하는데 나는 아픈 것도 죄가 돼서 숨어서 울었어. 당신이 참으라고 할 때마다 내 가슴에 칼이 박히는 줄도 모르고. 영자는 결국 식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앙상한 등줄기가 파들파들 떨리는 걸 보며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죠. 그제야 남편의 눈에 아내의 망가진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기름때에 절어 갈라진 손등, 팥으로 도배된 무릎, 그리고 병마와 싸우느라 반쪽이 된 아내의 얼굴. 자기가 원래 다 그런 거야. 자기가 참아야 집안이 편해라고. 뱉었던 그 무책임한 말들이 동리가 되어 아내를 물어뜯고 있었다는 사실에 남편은 피눈물을 쏟았답니다. 자기가 효자 노릇하는 동안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남편의 가슴을 난도질했죠. 한참을 통곡하던 남편이 며칠 후 비장한 표정으로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영자 앞에 놓았답니다. 놀랍게도 그건 남편이 직접 준비한 이혼 서류였죠. 영자가 충격받은 눈으로 쳐다보자 남편이 영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영자야,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이 서류는 당신이랑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야. 당신 오늘부로 우리 집안이랑 이혼해. 며느리 사표 내라고. 나 이제 누구 아들 안 해. 그냥 한영자의 남편으로만 살 거야. 수술 받고 회복하는 거 내가 옆에서 다 지킬게. 이번 제사 내 인생 걸고 당신 한다 풀어줄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게. 남편의 이 눈물 어린 맹세가 명절날 시댁 거실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까요? 평생 아들 하나 믿고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제사상 위로 날아든 이혼 서류를 보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제 20년의 한을 씻어낼 운명의 제삿날 아침,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답니다. 드디어 운명의 제삿날 아침이 밝았답니다. 영자는 전날 밤 남편과 눈물로 약속한 그 서류 봉투를 가슴 깊은 곳에 품은 채 시댁 문턱을 넘었죠. 평소라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어깨가 축 처져 있었겠지만 이날 영자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영자가 들어서자마자 안색은커녕 왜 이제야 오느냐며 타령부터 시작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시작부터 평소와 달랐답니다. 영자를 무너뜨리려던 시어 어머니의 기선을 단번에 제압한 인물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종갓집 당숙모님이셨답니다. 문중 어른들 중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당숙모님은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셨죠. 형님, 영자 얼굴 좀 보쇼. 아주 반쪽이 됐네. 이 집안 제사 지내느라 사람 잡겠어. 영자가 이 집안 기둥이지 형님이 기둥. 아뇨. 당숙모님의 서슬 퍼런 일침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벙긋거렸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조만간 이 거실이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찰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부엌은 금세 고약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찼답니다. 영자는 허리 한번 못 펴고 수백 장의 전을 붙이기 시작했죠. 무릎은 쑤시고 배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사가 시작되기 불과 1시간 전 거실에 화사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며 막내 동서가 나타났답니다. 명품 백을 어깨에 메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것 같은 고운 차림새로 말이에요. 어머 형님,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 이제야 왔어요. 대신 어머님 좋아하시는 최상급 한우 세트 사왔으니까 화 푸세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손을 잡으며 입이 귀에 걸리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왔니? 바쁜 사람이 오느라 고생했다. 역시 배우내는 달라도 달라. 기름때 절어있는 영자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던 시어. 어머니가 동서가 내민 고기 상자에는 온갖 찬사를 보내셨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었답니다. 남편이 조용히 그 한우 세트의 영수증을 확인했거든요. 동서가 제 돈으로 샀다던 그 비싼 고기는 사실 영자의 식당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답니다. 영자의 등골을 빼서 시어머니께 생색을 내는 그 뻔뻔한 여우짓에 남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죠. 갈등은 나물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영자가 통증 때문에 간을 조금 싱겁게 맞추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친척들 앞에서 영자를 몰아세우셨죠. 너 식당 한다면서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하긴 지 애미가 일찍 죽어 나자빠졌으니 뭘 제대로 가르쳤겠니?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자란 애들은 이래서 한계가 있다니까. 제사상에 올릴 나물에 성질머리 부리는 것 보니 네 엄마가 저 세상에서도 참 잘 배웠다고 박수치겠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는 그 잔인한 말에 영자의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그때였죠. 막내 동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근히 칼을 꽂았답니다. 어머님, 형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식당 일하느라 몸만 쓰시다 보니 섬세아가 신경 쓰기 힘드시죠.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형님도 필라테스도 좀 다니시고 건강관리도 좀 하세요. 제가 내년부터는 사람이라도 좀 붙여드릴까요? 형님 힘드시니까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영자를 무식하고 늙은 며느리로 몰아가는 그 가스라이팅에 거실 분위기는 싸늘해졌답니다. 남편이 영자의 앞치마 끈을 풀어버리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셨죠. 아이고, 저 장남놈이 이제 미쳤구나. 제사 지내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너 저 물건한테 홀린 게냐? 막내 동서도 옆에서 여우 같은 눈을 가늘게 뜨며 거들었답니다. 형님, 아주버님이 이러시면 저희 부부까지 민망해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 법도가 있는데 형님이 남편을 어떻게 꼬드겼길래 이 모양이에요? 영자의 가슴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던 그 순간 남편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제사상 모서리를 움켜쥐었답니다. 그놈의 법도? 그놈의 조상? 내 아내 죽어가는 건 안 보이고 조상님 배부른 것만 중요해?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제사상이 거실 바닥으로 뒤집어졌답니다.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정과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공들여 깎은 과일들이 바닥을 굴러다녔죠. 시어머니의 비명과 동서의 자지러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바닥에 뒹구는 음식들 위로 품 안의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답니다. 어머니, 내 아내 목숨 갉아먹으면서 지내는 제사라면 전 더 이상 안 합니다. 이 서류 똑똑히 보세요. 저희 이혼합니다. 이건 영자가 이 집구석 며느리 노릇이랑 이혼한다는 졸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막내 동서가 그동안 영자한테 빌려간 학원비, 전세가 무려 5천만 원. 송금 내역서예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서류를 후쳤고 동서는 제 발등을 찍힌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남편의 서슬 퍼런 경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동서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영자 무시했지? 형님 돈 떼먹고 어머니한테 명품 백사다 바치며 효부 노릇하니까 좋았어? 이번 달 말까지 5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내용 증명 보내고 법대로 사기죄로 쳐넣을 거니까. 당숙모님이 옆에서 무릎을 탁 치며 외치셨답니다. 잘했다. 빚은 자식 간에도 갚아야지. 형님, 이 집안 재산은 이제 돈 많은 막내 며느리한테 받으쇼. 우리 영자는 내가 데려갈라니까. 시어머니가 이 불효자식아. 라며 통곡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자의 손을 단단히 잡았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로 장남 안 합니다. 그냥 한영자의 남편으로 살 겁니다. 제사상은 이제 어머니가 아끼시는 그 교양 있는 막내 며느리랑 잘 차려보세요. 남편은 영자를 없다시피 해서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동서의 변명이 들려왔지만 영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소리들이 시원한 빗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영자와 남편은 공항에 있었답니다.
수술 전 남편이 준비한 깜짝 선물인 에메랄드빛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시댁의 단톡방은 진작 탈퇴했고 빛 독촉 전화를 퍼붓는 동서의 번호도 시원하게 차단해버렸답니다. 푸른 바다 앞에 선 영자는 낡은 앞치마가 아닌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죠. 남편이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답니다. 영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여러분, 20년의 한은 그렇게 산산조각난 제사상과 함께 씻겨 내려갔답니다. 영자는 이제 암을 이겨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국밥을 끓이며 남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정말 틀린 게 하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영자와 남편이 떠난 뒤에 벌어졌답니다. 영자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으로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던 막내 동서에게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남편은 여행지에서도 잊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칼같이 보내버렸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회사로 압류 들어가겠다는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동서는 그제야 사색이 되어 사방팔방 돈을 구하러 다녔죠. 결국 동서는 영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께 생색내며 사들였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전부 중고 장터에 내놓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동서의 남편인 시동생의 반응이었죠. 제 형수 돈을 떼먹고 제 마누라가 여우짓을 했다는 사실을 온 친척 앞에서 알게 된 시동생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돈 문제와 자존심 문제로 밤마다 대판 싸우다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답니다. 가장 고소한 건 시어머니의 처지였죠. 영자가 식당 문을 닫고 시댁 지원을 딱 끊어버리자 시어머니는 당장 관리비 낼 돈도 없어 허덕이게 되었답니다. 믿었던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얘야, 제사가 코앞인데 내려와서 음식 좀 해라라고 했더니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제가 형님처럼 무식하게 부엌대기 노릇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 돈 갚느라 바쁘니까 당분간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날카롭게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텅 빈 거실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며 영자가 차려주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20년의 헌신을 발로 걷어찬 건 본인들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과 병맛뿐이었던 영자 씨. 이제야 무거운 앞치마를 벗어 던진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자 씨라면 그날 제사상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